제가 그동안 4년간의 의정 활동이 다 거의 반도체 첨단 산업 거기에 대한 법안 뭐 예를 들면 반도체 특별법 뭐 미래차 3법 뭐 AI 특별법 이런 거 다 제가 하겠거든요. 네, 그래서 저 이제 용인의 클러스터의 성공이 전체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을 견인할 거고 이제 목표는 용인을 세계의 반도체 수도로 만들 거예요. 그런 이제 먼데한 꿈을 갖고 가고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술로 주도하는 선도 국가가 되는 그 비전으로 저는 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국의 희망으로 하자고 크게 가자. 자랑스러워야 되지 않느냐 후보들이. 근데 개혁신당으로 하면 없어질 이름 가지고 출마해서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여러 번 제가 이렇게 진짜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가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이제 개혁신당을 어차피 쓸 수 없는데 이제 이렇게 이걸로 선거를 치르기로 이제 거기 당원들과 다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한국 갤럽에 23일부터 25일 1월 달에 23일에서 25일 날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다가 35%, 못하고 있다가 59%니까 왜 그러냐. 결국은 국민을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당대표를 지키는 정치라는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어제 이준석 대표의 그 말을 빌려서 보면 대구에 그 비만 고양이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광주 전남에는 이재명 고양이다 다. 네. 무슨 그 선거 공보물에 그러니까 의정 보고서나 이런데 다 이재명과 찍은 사진을 이렇게 네, 넣어서 이렇게 보내오셨더라고. 그래서 진짜 그리고 이 캠페인의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이재명을 살리겠습니다. 국민을 살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재명을 지키겠습니다. 이재명을 살려내겠습니다. 뭐 이런 구호들이어서 저는 옛날에 보면 그 박사모 분들하고 다름이 없다. 네, 박근혜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것도 똑같은 시기에 뭐 52%가 잘한다, 뭐 40%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제일 문제가 윤석열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평적 당정 관계가 아니라 이 수직 관계로 보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뭐 디올백 문제라든지 특검 문제라든지 여기 썼지만 윤심 공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이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고 정당을 제대로 운영하는 어떤 희망이기도 하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뭐였냐면 육성되지 않은 지도자,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가 얼마나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우리 보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그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의 정책도 준비되지 않다 보니까 그때그때 다루고 불안한 어떤 정책으로 그러니까 이 국가 운영이 상당히 이게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활용하느냐? 결국은 정치권이 또 활용을 해요. 양당이.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의 혼란이 한동훈으로까지 갈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우려스러운 점이죠. 선거까지의 임기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기간이 보통의 어떤 당대표의 2년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이렇게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첨예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과연 있을까? 그것에 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예로 볼 수밖에 없어서 26년에 검찰의 궤정만으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본 그 오만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검사로서의 그런 경험만 가지고 정당을 운영하고 어떤 선거 이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의 혼란을 활용하는 이 정치권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유발되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 갈등 유발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거기서 뭐 특검이니 이거 다 비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만 같은 경우가 2,300만 명이 조금 넘는 인구수에서 117조를 쓴다는 것은 우리 인구 비례로 보면 290조 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5천만 명, 5,100만 명, 657조를 써요. 일본이 얼마 쓰는지 아세요? 인구 비례로 400. 이제 일본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쓰는 국가라고 보이는데 450조 같이 안 돼요. 우리는 657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비용을 657조면 200조를 줄여도 되거든. 일본의 예로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 미래는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전세 사기로 죽어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싶지 않아서 못 배정하겠습니까? R&D 예산을 깎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인프라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지 않고 싶어서 안 했겠냐고. 저는 이 모든 문제들이 지금 이 극심한 사회 분열과 진영 갈등과 부정부패와 포퓰리즘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사회적 비용, 천문학적 이 비용을 줄여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아젠다로 내걸고 오고 있는 표의 유불리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이런 개혁의 아젠다를 계속 던지겠다. 이게 저는 동의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내세웠던 게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던 거는 우리의 가치와 비전을 함께한다. 그것이 강령에 그대로 우리의 강령을 함께 써야 된다. 우리 강령을 중심에 둬야 된다, 당에. 그리고 한국의 희망으로 우리의 모든 그런 가치 철학이 다 담긴 한국의 희망의 당명을 쓴다. 그 외에는 제가 요구하는 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원내 의원은 저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원내대표 자리를 제가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뭐 다행스럽게 한국의 희망으로 갈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혁신당이 다른 것은 그 선거를 위한 어떤 이합 집산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정당의 역할 중에 제가 그때도 강조를 드렸지만 정치인, 정치 지도자를 육성해내는 어떤 시스템이 없어요. 지금 정당에서는. 그게 가장 패착이라고 봤거든요, 저는. 한 사람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정당의 성공을 판단하는 이 환경을 깨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서울 콜로퀴움이라고 하는 정치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제가 초급, 중급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런 정치학교가 제대로 구축돼 있고 또 이제 최현혁 교수님은 이제 정치학교 프로그램을 이제 다 세팅을 했고 우리가 요청하면 이제 그대로 또 그 과정을 다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제가 사회적 보수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이준석 대표가 사회적 보수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과거의 문법, 그러니까 보수, 진보, 중도, 뭐 이념, 정파 이런 말 자체를 안 써요.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서 미래로 건너가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과학기술 선도국가. 근데 그것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하고 맞닿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보와 보수, 뭐 사회적 보수, 뭐 물질적 진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자체도 저는 언어를 안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 대 미래지, 예, 진보 대 보수 이런 것은 낡은 어떤 개념이고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와 아빠로 설명을 해요. 아버지가 보수면 엄마는 진보다 이거죠. 모든 자식을 다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진보고 한 놈 잘 시켜가지고 낙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게 보수라면 아버지가 그런 성향이지 않을까.